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한번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튜브를 하시면서 자, 이런 경우 있죠. 항공권을 샀습니다. 내가 해외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여행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요 항공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공제가 될까? 부가세 신고할 때 항공권을 샀는데 부가세를 내가 부담했다. 그러면 이 부가세는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의 주제의 이 포커스는요, 면세사업자, 개인 중에서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항 없고요, 간이과세자도 별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입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증 위에 보시면요, 일반 과세 사업자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유튜버를 시작했다. 그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입니다. 부가세 세액공제. 자, 그러면요, 세액공제. 자, 기본으로 보시죠. 유튜버가 말이죠,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20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20만 원을 유튜버가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20만 원을 카메라 파는 가게에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20만 원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20만 원이 카메라에서 국세청으로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카메라 파는 사람은 유튜버한테 받은 20만 원을 갖다가 고의 간직하고 있다가 이 사람도 부가세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때 2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매출세액이라 하고요. 이걸 갖다가 자, 이 사람은 유튜버는 일반 과세 사업자니까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할 때 이 20만 원을 갖다가 돌려달라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디에? 국세청에다가. 그러면요, 이걸 매입세 공제라고 부르고 20만 원을 돌려줍니다. 국세청에서. 이게 바로 매입세 공제의 그런 큰 흐름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항공권을, 자, 보통 신용카드를 쓰죠, 그죠? 신용카드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런 패턴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로 이번에 대한항공을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행 유튜버인데 하와이 가가지고 하와이의 멋진 자연 경관을 촬영해가지고 그걸 업로드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에서 표를 샀습니다. 자,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전체 교통수단을 다 한번 볼게요. 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부산에서 하와이까지 간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 집에 나와가지고 지하철, 시내버스 타겠죠? 급하면 택시도 타겠죠? 급하면 KTX 또는 고속버스도 타겠죠?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자, 국내선 비행기도 타겠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비행기로 하와이까지 가겠죠? 자, 이 전체 교통수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비행기를 보겠습니다. 자, 비행기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국제 항공권입니다. 해외 항공권. 그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비행기표를 샀다. 자, 대한항공을 사가지고 하와이까지 갑니다. 그러면요, 자, 요거는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습니다. 아니, 왜 없는데요? 영세율입니다. 0 말 그대로 제로, 0이죠.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10%죠. 따라서 내가 200만 원짜리 항공권을 사면은 10% 20만 원을 내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부가세 신고하면서 20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건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따라서 이 10%가 아니고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 20만 원 부가세는 그렇죠. 제로. 없어지는 거죠. 부가세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대한항공이 나한테 200만 원짜리 표를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나한테서 받아가지 않습니다. 영세율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튜버인 나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제로. 하나도 없죠? 그죠? 어떨 때? 해외 항공권일 때. 그죠? 해외 항공권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가 없구나
따라서 내가 아무리 비싼 항공권을 사더라도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게 없다는 거죠. 업무용으로 썼지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항공권, 해외 항공권은 부가세 없구나. 영세율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도 입력하면 안 된다. 공제받으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국내선 보겠습니다. 자, 국내선입니다. 제주도를 갑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탔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는요. 20만 원짜리를 내가 사면서 10% 2만 원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부가세 있음 돼 있죠? 부가세를 내가 부담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제주도 가가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찍어가지고 업로드하기 때문에 이건 업무용입니다. 이 20만 원은 업무용으로 쓴 거예요. 따라서 이 2만 원은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요. 공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야, 니네들 이 국내선 비행기는 부가가치세는 있지만은 요거 공제 받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무에 썼는데 왜 공제가 안 됩니까? 그죠? 게다가 신용카드를 썼으니까 적격 아주 증명 서류가 완벽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요. 법에서는요. 이런 말을 씁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징수를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그렇죠. 99%가 놀러 가는 사람이죠. 관광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한 1% 정도가 이렇게 업무용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소비자가 전부 다 최종 소비자한테 이걸 공급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요. 자, 어쨌든 국내선은 부가가치세를 내가 부담을 한다. 그러나 공제는 받지 마. 그럼 결론적으로 비행기는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전부 다 내가 공제 받을 수가 없는 거네. 그죠? 자, 그렇죠. 자, 됐죠? 자, 그다음에는요.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보겠습니다. 지하철, 시내버스는요. 이건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서민들의 그죠? 서민들의 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내가 서울 시내를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업로드 하더라도 이거는 부가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공제 받을 것도 없다. 그죠? 자, 그다음요. 이제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희한하게도 말이죠. 희한하게도 우등버스 있죠. 우등 고속버스, 우등 시외버스.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줄 있고 한 줄 이렇게 하나의 열에 그죠? 3명이 앉도록 되어 있는 여기 이제 우등 버스 아닙니까? 요거는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속버스 우등 버스를 탔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버스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4명이 앉도록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일반 버스죠. 일반 고속버스, 일반 시외버스는요. 이건 면세입니다.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는요. 우등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우등을 이용했는데 내가 신용카드로 딱 긁어서 영수증을 보니까 거기에 부가세 얼마 찍혀 있네. 그럼 이거 내가 업무로 썼으니까 이거 내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받으면 되겠네. No,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법으로 공제 받지 마. 공제 받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공제 받을 게 하나도 없네. 그죠? 자, 그다음 가시죠. KTX, SRT 고속철도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입니다. 즉 부가세 부담하셔야 돼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는 받지 마. 하하, 이것도 안 되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KTX 영수증을 딱 보시면요. 본의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찍혀 있을 거예요.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제는 받지 마. KTX도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요. 설령 신용카드를 썼다 하더라도 이때는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요 가시죠. 이제 배를 보겠습니다. 자, 부산항에서 후쿠오카 가는 그런 배가 있죠. 예. 자, 뭡니까? 퀸 비틀 후쿠오카, 그 다음에 카멜리아 후쿠오카, 그 다음에 부간 페리, 이거는 시모노세키 가는 그런 배죠. 이것도 과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있습니다. 부가세 있어요. 카멜리아를 탔습니다. 그리고 막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했습니다. 자,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당연히 비용으로 들어오지만은 부가세는 내가 부담을 해놓고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 안 됩니다. 공제 안 돼요. 따라서 배도 안 된다. 이건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그죠? 택시 보겠습니다. 택시는요. 이것도 과세입니다. 부가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인천공항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3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그 3만 원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공제 받지 마. 예, 이유는 똑같아요. 최종 소비자한테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라는 게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대다수 이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하나도 안 되네. 그럼요. 하나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총정리 가겠습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배를 탔다, 고속버스를 탔다, 그리고 KTX를 탔다, 비행기, 국내선 비행기, 국제선 비행기 전부 다 뭡니까? 결론은 부가세 공제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거는 면세라서 부가세가 안 되고 부가세가 없고, 어떤 거는 국제선은 영세율 그죠? 영세율이라서 부가세 없고, 또 어떤 거는 KTX 이런 거는 부가세를 부담하지만은 이건 정책적으로 법으로 막아놓았다. 그래서 전부 다 부가세 공제 안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신용카드 전표를 딱 보니까 부가세가 찍혀 있더라. 절대로 뭡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비용은 다 인정이 돼요. 이 모든 이 활동들 전부 다 이 금액 총액이 있죠. 총액. 예, 이건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는 다 비용으로 넣어야죠. 다 넣어야죠. 택시 탄 것도 비용 됩니까? 당연히 되죠. 내가 하와이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해서 갔다. 당연히 업무용이죠. 따라서 택시 받은 영수증을 받으면 돼요. 신용카드를 결제하시면은 뭐 그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하나 적어달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모든 건 다 비용이다. 단 부가세는 없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자,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은 개인 사업 유튜버뿐만 아니고 모든 개인 사업자는 그냥 무조건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그냥 등록을 하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냥 등록을 하세요. 등록을 하면요, 이제 부가세 신고 처리돼 가지고 이렇게 쭉 조회를 합니다. 그죠? 쭉 조회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사용한 내역인데요. 대한항공입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 어쨌든 대한항공 국제선입니다.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동경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국제선은 영세율이니까 부가세 자체가 없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세액 53,000원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요, 여기에 불공제, 공제, 불공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요, 설령 부가세가 찍혀 있고 처음에 조회를 딱 해보니까 이게 공제로 되어 있더라. 이게 홈택스 컴퓨터가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것이냐 불공제할 것이냐를 자기가 촥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땡기면요, 공제라고 찍혀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불공제. 전부 다 불공제죠. 자, 이거는 영세율이기 때문에 이건 찍히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홈택스의 인공지능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니들이 유튜버 니네들이 요거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원칙은 불공제로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겠죠. 내가 하와이로 비행기를 타고 거기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하와이 호텔도 소개하고 그죠? 이번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갑니다 하면서 비즈니스석도 또 막 영상에서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유튜버가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영상을 찍는 게 좋습니다. 대한항공 요거 탑승하는 과정을 하나 찍어두고 말이죠. 하와이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 입구도 한번 찍어놓고 또 자기 방도 찍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자 이번에 하와이로 한번 촬영을 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멋진 이 조망 호텔에서 보는 조망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찍어두면은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행기는요 사실 놀러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공무원이 딱 보니까 비행기를 갖다가 이거 비용으로 넣었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건요 하와이 이 촬영 갈 때 비행기를 이용했고요.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비즈니스석 그죠? 라면 끓여 먹는 것도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은 오케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영상을 남겨두는 게 좋겠다. 물론 그 영수증 그런 것도 다 보관을 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유튜브는 그게 좋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갖다가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두면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튜버가 여행 유튜버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가가치세는 하나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할 때 요 전부 다 뭡니까? 부가세 매입세 공제 거기에 입력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입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오늘은 알아봤습니다.